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품과 위조품이라는 제목의 질문인데, 얘도 올해 수특 너무 막 썼어. 2018 학년도 수특. 아니다, 얘는 2019 학년도다. 학년도 수특에 위조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지문이 있는데, 걔도 그래서 오늘 드릴 거예요.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특 왜 이 지경이지? 지금 개념학습에 있는 모든 지문이 다 옛날 수특 지문 재활용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다 볼 건데, 엉망진창이죠. 아무튼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 되겠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을 수 있어. 문제를 낼 때 지문이 쉬우면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진품과 이조품과 관련된 뭐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갖다가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진품, 이조품에 대한 어떤 견해가 드러나는 글을 짧게 제시해 놓고 윗글과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음. 근데 인제 여기에서 수특 말고 쌤이 인제 한 가지 더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고1 국어 교과서 중에 이제 지학사에서 나온 국어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전통과 고유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글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서 "개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뭐 진품과 미주품, 우리 고유의 것과 고유의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미주품 얘기를 하는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인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일단은 우리 수특 개념학습 중심으로 일단 보고 걔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기는 할게요. 뭐 엄청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글에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표현되어 있는 거여서 음 좀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법한 내용이기도 할 것 같고, 좀 고민을 해 볼게요. 그건 인제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수업 중에 보기보다는 덧풀이 심화편에 인제 외부 지문, 연계 지문 요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린 여기 있는 것부터 보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다. 자, 회화는 사진과 달리 동일한 작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의 유일성이 중시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진의 특징은 뭐야? 얘는 동일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다. 왜? 필름이니까. 필름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낼 수 있죠. 근데 회화는 뭐야? 사람이 인제 하나의 작품을 그려내는 거니까 정말 완전히 동일한 작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 작품의 경우에는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조품 때문에 수집가나 미술관, 큐레이터, 예술사가들은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명 작품은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이제 서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얘가 원인이야. 그 유일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위조품이 나왔는데, 다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어. 이제 인과 인과의 구조죠. 자, 그래서 유명 화가가 그린 진품,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복제한 작품, 위조품이죠. 그 위조품이 나란히 있다고 해보자. 자, 만일 두 그림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진품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위조품은 아예 미술적 가치가 없다, 예술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전문가조차도 그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얘기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전문가조차, 아이고, 크게 읽어볼게요. 전문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할까? 이게 뭐예요? 화제가 제시된 거지. 진품, 위조품의 어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보이는, 네, 뭐
그림의 어떤 실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주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주장이겠죠. 맞니? 그리고 상반이니까 하나 A라는 주장이 있으면 B라는 주장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둘은 서로 대립하겠지. 상반이라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문단에서 하는 내용, 역할은 이 글의 화제가 뭔지를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배경을 제시를 해준 거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2문단부터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1문단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1문단의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이제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회화는 사진과는 달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이제 부연적인 걸 덧붙이면서 설명을 하면 자, 회화하고 뭐는 달라? 사진은 달라. 그래서 사진은 유일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네, 회화는 굉장히 유일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중요한데 그 유일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그 유명한 작품이 있으면 걔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위조품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이에도 어떤 인과가 있을 텐데 이제 인과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 그치? 인관도 원결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 어쨌든 인과관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쪼끔 미흡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해 보자면 유일해. 높은 가치를 매겨서 굉장히 유명해질 거야.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고 이게 되게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제 좀 '가짜라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인제 미조품이 많이 생긴다. 요런 과정으로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위조품들을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또다시 원인이 되고 얘가 다시 결과가 되는 상황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위조품을 판별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어떤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누가 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려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려 놓은 건지 모르고 작품만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 문제가 인제 하나의 논쟁거리로 제시가 된 거고요. 즉 이 글의 화제.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반된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난 여기서 이제 주장 1, 주장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치, 주장 1, 주장 1. 얘네는 어떻게 된다?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대조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 먼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게 뭐라고 하면 돼? 이제 주장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주장 1. 자, 이 주장을 제시한 이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작가가 성취한 뭐를 중시한다? 독창성을 중시하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다라는 건데 자, 유명 작가의 작품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의 경우 진품의 작가가 성취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된다? 예술적 가치가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이유. 그치? 얘는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자, 위조 작가 중에 유명 작가보다 화가로서 더 뛰어난 회화적 능력을 가진 이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잘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도 뭐가 없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위조술만으로는 야,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위조술. 이 위조술은 뭐예요? 더 뛰어난 회화적 능력을 더 뛰어난 위조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거네. 자, 그것으로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그 1 주장하는 사람들.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해서 창작한 작품이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완성도가 더 높은 경우에도 위조 작가가 자신만의 양식을 창조하지 않고 남의 양식을 베꼈으므로 자신만의 양식을 창조하지 않고 베꼈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독창성이 없다는 의미야. 그래서 진품의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술적 가치 판단에서 기술보다 창의성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끊지 않고 갑니다. 자, 이 문단 첫 번째 주장이죠. 주장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네는 예술적 그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다? 독창성이다 이거야. 그래서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는 어떻다? 없다. 아니, 예술적 가치 없어. 위조품은 예술적 가치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라는 거야. 비록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아주 뛰어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 독창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더 우위다? 창작 기술보다 독창성이 더 우선되는 기준이다라고 보는 게 인제 첫 번째 주장인 거야. 사실 이거 말고 정리할 게 없어요. 끝이야. 간단하죠. 이번 이 지문 굉장히 쉬워요. 자, 다음 이제 3문단.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누구겠어? 그치. 두 번째 주장. 주장 2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가를 문제 삼아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주장 1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주장 1은 독창성을 근거로 해서 위조품은 예술적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은 곧 그냥 작품만 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그렸어? 먼저 그린 거 누구야? 하면서 그 작품 외적인 상황. 특히 작가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니다라고 본 거야. 선입견 없이 보면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해서 그린 작품도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입견은 이제 작가에 대한 거겠죠. 그걸 보면 모방해서 그린 작품, 즉 위조품도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참고로 그런 거잖아요. 그 문학에서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내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뭐 시라고 치면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런 내용적인 요소 아니면 표현적인 요소 이런 것만 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 역설법이 쓰였다, 반어법이 쓰였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런 식의 그 내적인 거 작품 자체만 보는 거. 근데 외재적인 건 뭐야? 작가나 시대 또는 독자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비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외재적 감상의 증거가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자고 하는 거냐면 내재적으로 보자. 지 주장 2는 그래서 보다 작품을 내적으로, 내재적으로 자체만 내적인 것만 보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더 보고 그쪽에서 정리를 해 봅시다. 내용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이렇게 살짝 줄일게요. 음. 그래서 작품이 이룬 예술적 성취, 즉 작품 자체가 지닌 예술적 완성도만으로 작가는 독창성이 기준이었다면 여기서는 예술적 완성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주장 2는
뭘 기준으로 한다? 예술적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얘네는 무엇을 비판했다? 주장 1을. 왜? 얘네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음, 그 작품 자체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작가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작품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무시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예술적 가치를 요렇게 지금 비판을 하면서 인제 자신의 주장을 펼쳤죠. 음.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들이 어떤 관점을 보이느냐. 자 그렇다고 이들이 원작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을 그린 위조 작가가 그 나름의 예술적 독창성을 성취한 원작 작가와 예술가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자 위조 작가와 그다음에 원작 작가를 놓고 봤을 때 예술가로서 지위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우위에 있겠니? 원작 작가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것은 봐주는 거야, 얘도. 그치? 작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얘도 그 작가는 어쨌든 원작 작가가 위조 작가보다 더 독창성이 있다. 요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맞아.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요게 중요하죠. 상관없이. 진품이든 위조품이든 작품 자체만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더 쓰자면 뭘 쓸 수 있어? 작가 요소는 배제하는 거. 작자, 여기 지금 왜 자라고 썼지? 작가요. 음. 작가를 놓고 보자면 원작 작가 못 뛰어넘지. 근데 그거 보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결과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야. 자,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위조품이 그렇지 않은 원본보다 예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래요. 오, 세상에.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떻다? 위조품이 완성도가 원작의 완성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된다? 예술적 가치 역시 위조품이 원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가 되는 거래요. 자, 이들은 진품을 위조품보다 높이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느냐? 첫 번째, 유일본이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품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다. 야, 이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돈적으로 높은 값어치를 받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유일본을 즐겨 소장하는 예술품 수집가의 허세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 작가가 직접, 여기서는 직접이 포인트인데 그렇게 창작해야 골동품의 매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다? 진품을 위조품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가격이나 허세나 골동품으로서의 매력이고 결국 희귀성 경쟁심의 문제이고 예술적 가치와는 관련 없다라고 보는 게 이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 관점은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진품이 진품이 위조품보다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보다 이 지문 왼쪽에 있는 1에서 3 때문이다. 그치? 그런데 이거는 뭐다? 예술적 가치와 무관한 것이다. 뭐다? 희귀성이나 경쟁심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건 지금 결국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이 진품이 이조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1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1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근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2의 경우는 주장 1이 얘기하고 있는 원본이 더 대단한 예술적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그거 다 쓰잘데기 없어. 작품만 놓고 얘기합시다요. 결국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 작가의 도덕성을 위조품에 대한 가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충돌한다라고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 우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진품, 위조품 사이에 그 예술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장 1.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은 뭐예요? 어, 정직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일반인의 인식인 거예요. 되죠? 어렵지 않죠? 즉 위조품은 여기부터 자 위조품은 그 출처에 대해서 감상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포함해서 예술적 가치가 없다. 속이려는 의도니까 이건 뭐예요? 도덕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작가의 도덕성. 그것이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된다 안 된다? 근거가 된다라는 거지. 반면 진품과 위조품 사이의 가치, 그 예술적 가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 2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작품 제작에 정직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그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그 작가 도덕성 문제가 예술적 가치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야. 작품에 속임수를 포함해서 그 속임수를 의도한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더라도 그래. 이렇게 될 경우에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뛰어난 위조품, 즉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가 비난 가능. 그렇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잣대로서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 자, 그러면 4문단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느냐? 정리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위조품은 작가의 도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즉, 여기에서 제시한 이 작가 도덕성 문제가 가치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어. 그치. 그런데 주장 2는 그 위조품이 작가의 도덕성 문제 있는 거 맞아. 인정해. 그치? 인정은 하지만 근거로는 적용하지 않아서, 작용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가치는 훼손될 수 없다. 그래서 별개로 보는 거죠. 별개. 작가 도덕성 문제와 예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본다. 물론 작가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비난받을 수 있어. 근데 걔네는 서로 따로 봐줘야 돼. 이건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도 연관되는 거죠. 얘네는 뭐라고? 그러니까 작가를 배제하고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였으니까 작가가 여기서 배제됐는데 작가의 도덕성 문제가 갑자기 다시 개입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문단에서도 그런 관점이 쭉 유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룬 이유는 뭐냐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작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둘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 다 문제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술적 가치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와 영향 미친다의 차이인 거야. 돼요?
그러니까 자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결국 뭐다. 어쨌든 주장 1이나 주장 2는 그 위조품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은 계속 한결같은 거거든. 그런데 둘 사이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그래 비난받을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예술적 가치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 1. 그다음에 상관없어. 걔는 걔고 얘는 얘야. 이렇게 보는 게 주장 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여기에 진품과 위조품에 대해서 그 가치 논쟁, 찬성과 반대로 여기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주장 1이 바로 이제 찬성이 되겠죠. 가치가 다르다라고 본 거니까. 그다음에 반대는 주장 2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찬반으로 입장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주장 1, 주장 2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찬반 요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주장 1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독창성. 반대쪽에서는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작가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자, 찬성 측에서는 예술적 가치 없다라고 보고 얘는 예술적 가치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뭐다? 그치, 작가 도덕성 문제. 작가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정직함이 결여됐다. 이거는 둘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쵸? 여기서 감상자를 속이려는 의도, 정직성의 결여 같은 얘기야.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판단은 다르다. 요거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자, 이어서 요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회화가 사진과 달리 유일성이 중시되는 이유는 뭐예요? 동일한 작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이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이거 뭐냐면 기업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 주장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다? 진품의 작가가 뭘 가지고 있는데? 독창성을 갖고 있지. 그런데 이 위조품 같은 경우에는 그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은은 주장 2예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제 작품 자체의 예술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 2에 따르면 가격이나 허세, 골동품으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은 무엇에 대한 문제이다? 희귀성이나 경쟁심의 문제다. 즉 작품의 문제가 아니야. 작품의 예술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예술성 판단할 때, 예술적인 가치, 예술성이나 뭐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였고요. 자, 그래서 주장 1에 따르면 자, 이들이 도덕성 측면에서 위조품이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상자를 속이려는 그 도덕적 결함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음. 이게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주장 또는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또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한 이유는 사실 문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에.
토론한다라고 했을 때, 그치? 찬성 측이 주장 1이고 반대 측이 주장 2라는 그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 이제 어떤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요 사례 이제 곧 교체될 수 있겠지? 네,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품과 위조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위조품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찬반 의견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조금 가벼운 지문이었어요. 금방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 요거 다음 거 질문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